안녕하십니까. 보상센터TV의 박훈우 손해사전사입니다. 우리가 오늘 알아볼 내용은 개인보험에 있어서 손가락장애입니다. 자, 이 손가락장애의 문제가 뭐냐면 시기별로 그리고 손해보험, 생명보험 따라 기준이 다 다릅니다. 이 손가락이라는 게 위험에 아무래도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부위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기계를 만지던가 뜨거운 걸 만지던가 전기를 만지던가 어떤 식으로든 골절과 인대 손상, 신경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안 움직이는 게 손가락 장애겠죠. 아무래도 이 손가락 관절은 정말 작은 관절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뼈는 잘 붙지만 뼈가 잘 붙는 만큼 관절도 잘 붙습니다. 그에 반해서 입증도 쉽지 않은 게 손가락 장애입니다. 자, 그러면 장애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부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흔히 손을 딱딱거리는 이 손가락 부위는 중수지 관절입니다. 자, 그리고 엄지 손톱 바로 밑에 있는 거는 지관절이라 통칭하고요. 자, 요 부위는 근위지 관절 또는 제1지관절. 자, 손톱 바로 밑에 있는 이 관절들은 원위지 관절 또는 제2지관절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장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95년부터 99년까지 생명보험 약관에서는 절단 중에서도 잃었다라고 표현하는 범위는 지관절 이상을 잃었거나 또는 근위지 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잃었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럼 잃지 않았지만 절단이 된 것 중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라고 통칭해주는 절단은 어떤 범위냐면 엄지손가락은 말절골의 2분의 1 이상이 절단되었을 때,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은 손톱 밑에 관절, 즉 원위지 관절 이상으로 절단되었을 때, 절단이지만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할 때라고 표현을 쓰며 장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혼돈의카우스, 손가락 관절 광직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중수지 관절 또는 지관절, 나머지 손가락도 중수지 관절 또는 근위지 관절 또는입니다.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완전히 안 움직일 때입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장애 인정받기. 자, 그러면 99년부터 2005년까지의 생명보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 후유장애 기준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많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자, 완전히 잃었을 때와 절단이지만 영구히 움직이지 못할 때의 기준은 동일합니다. 다만 바뀐 기준이 하나가 있는데 95년에서 99년 생명약관에서는 중수지 또는 지관절, 나머지는 근위지 관절이 완전 강직일 때 장애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기 약관은 2분의 1입니다.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2분의 1 이상은 안 움직일 때의 손가락에 장애가 남았다고 인정해 줬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기의 손해보험은 손가락에 대해서 어떤 장애 기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즉 2005년 이전 손해보험 약관에 대한 장애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때 손해보험 약관에서 손가락을 잃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이상, 나머지 손가락에 대해서는 원위지 관절 이상 잃었을 때 인정해 줬었습니다. 즉 손톱 밑에 있는 관절보다 더 잃었어야지 손가락이 잃었다라고 인정을 해줬었어요. 그리고 손가락을 일부 잃었을 때라 함은 심장으로부터 먼 뼈가 떨어졌거나 제거했을 때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손가락 강직에 대해서 약관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게 적혀져 있지만 나중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약관에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리면 첫째 손가락을 제외하고는 근위지와 원위지 관절의 합의 2분의 1 이상 안 움직여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05년 이후 최근에 개정 직전까지인 2018년도 4월 1일 이전 약관에서는 이 손가락이 잃었을 때에 대한 기준이 살짝 바뀌었어요. 통합장애로 넘어오면서 이 2번부터 5번까지 수지에 대해서 기존에 있었던 원위지 관절 이상의 뼈를 잃었을 때가 아니라 근위지 관절 이상의 뼈를 잃었을 때 손가락을 잃은 것으로 인정해 주기로 바뀌었습니다. 일부 잃었을 때에 대해서 기준은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때도 손가락 관절 강직에 대해서 첫째 손가락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가 않고 2번에서 5번까지 수지는 근위지와 원위지의 움직임 합의 2분의 1을 손가락 강직으로 인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18년도에 통합보험 약관이 또 변경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약간 보완되고 기존에 애매했던 기준을 명시화시켰습니다. 자, 2005년 4월 1일 이후에 바뀐 통합보험 약관과 손가락에 잃었을 때 또는 일부를 잃었을 때는 동일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손가락 강직에 대해서 2에서 5수지에 대한 기준만 있을 뿐 나머지 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1수지는요? 우리 제일 중요한 1수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약관이 바뀌었습니다. 1수지의 경우에는
중수지나 지관절 두 개 중에 하나가 2분의 1 이상 안 움직일 때 장애를 인정해 주고요. 나머지 손가락은 기존의 근이지 관절과 원이지 관절의 합산의 2분의 1 이상 안 움직일 때와 더불어서 중수지 관절만으로도 2분의 1 이상 강직이 온 경우에는 손가락 장애를 주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손가락 장애에 대한 혼선이 조금 줄었습니다. 물론 해당 약관마다의 기준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18년도 이후 약관인 논란이 없을 뿐이지 그 이전 약관은 여전히 논란이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기별로 생명보험, 손해보험별로 한번 우리 손가락 장애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장애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장애는 사람이 평가합니다. 자, 손가락 장애 진짜 골치 아픕니다. 저희도 장애 진단을 할 때 해당 약관마다 전부 다 확인을 한번 거쳐서 진행하는 게 손가락 장애입니다. 자, 내 손가락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전화번호로 전화 한 통 주십시오. 제가 상세하게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상센터TV의 박훈우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